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는 힘과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하지만 시인인 헨리는 이 위대한 진실을 시로 표현했을 뿐 시 구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비결을 담은 13가지 성공 원칙을 내게 알려주었다. 운명을 변화시키는 원칙들. 자, 이제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원칙은 내가 만든 것도 누군가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다. 이 원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효과를 발휘하도록 오래도록 그 혜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또한 그 일은 무척이나 쉽다.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이면 즉시 잠재의식에 가다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지성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낸다. 힐이 의도한 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잠재의식 수준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의구심이 치밀어 오른다거나 믿는 신용만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완전하지 않으면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지닐 수 없다. 믿음에는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고 싶어서다. 자신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의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어떤 감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 번식한다. 작은 씨앗 한 톨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정신도 지속적이고도 지배적인 생각에 부합하여 자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친척을 집으로 초대하는 주인과 같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 부족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자기 암시의 원칙으로 극복하고 용기로 바꿔나갈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무기고에 안착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부족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쓸 수 있다. 자신감 선언. 내게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행동해 가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 지배적인 생각은 외적으로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점차 물리적인 현실로 바뀐다. 따라서 매일 30분씩 집중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려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속에서 분명한 심리적 형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기 암시의 원칙에 따르면 그 어떤 열망이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침내는 목표를 달성할 실용적인 수단을 찾아내게 된다. 따라서 나는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서 자신감을 개발할 것이다. 인생의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쓴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자신감을 갖출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부와 지위는 진정성과 공정함 위에 세워진 것이라야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힘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여 성공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할 것이다. 나 역시 그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증오, 질투, 부러움, 이기심, 회의적인 생각을 버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할 것이다. 나 역시 그들과 나 자신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과의 출발점, 열망.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옛날 옛적 한 위대한 전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의 군사보다 몇 배나 많은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적국으로 가서 군사와 무기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타고 온 배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첫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보이는가?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모조리 불타고 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 해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다. 그들은 승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치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히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불을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힐의 6가지 지침을 읽으면서 물론 글로 써두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고 라거나 좋아, 좀 단순한 사람들이야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난 벌써 요지를 파악했는걸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이 우러러보는 수많은 명사들이 우둔하거나 단순해서 힐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힐은 목표를 글로 쓰고 입으로 읽어보는 것, 즉 실제 행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믿었다. 심리학자와 자기계발 전문가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 그러니 그냥 하라.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의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최근에 실패로 위축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 실패를 자신이 지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방법을 배울 때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하게 시작하고 수없이 마음 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현함으로써 찾아왔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들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춰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시드니 포터는 어마어마한 불운을 맞닥뜨린 후에야 내면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깨달았다. 그는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좁고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그는 또 다른 자아를 깨닫고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오 헨리라는 필명으로 잡지사에 소설을 기고했다. 상상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비천한 범죄자이거나 낙오자가 아니라 위대한 작가임을 발견했다. 출감할 때 오 헨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편소설 작가가 되어 있었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의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들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재앙.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작동한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믿음에서 촉발된 생각뿐 아니라 공포에서 촉발된 생각 역시 실현한다. 전기는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생활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자기 암시의 법칙 역시 우리를 평화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비참과 실패,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우리가 자기 암시에 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음이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무한지성의 힘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으면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다. 자기 암시의 법칙은 불신과 의심 역시 똑같이 받아들여 그것을 물리적 현실로 바꾼다. 또한 감정이 담기지 않은 평이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을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생각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한 번의 시도로 여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라.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다. 제 아무리 열망해도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여기에 제시한 원칙들을 끈기 있게 해나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은 잠재의식을 자극하기 위해 6단계 지침을 적용해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큰 목소리로 모으고 싶은 액수를 쓴 선언문을 반복해 읽는다. 스스로 귀에 들리도록 읽는다. 그 돈을 언제까지 모을 것인지 기한을 정하고 자신이 어떤 노동으로 그 돈을 벌지 떠올려라. 이때 이미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라. 이를테면 지금부터 5년 동안 1월 1일까지 5만 달러를 모으겠다고 결심하고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그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자. 목표 선언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2029년 1월 1일까지 나는 5만 달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시시때때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 돈에 대한 대가로 나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가급적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다. 영업사원으로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그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될 것을 믿는다. 지금 내 눈앞에 그 돈이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손에서 그 돈의 촉감이 느껴진다. 그 날짜에 그 액수가 내 수중에 들어오도록 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떠오르길 기다리고 있다. 그 돈이 들어올 계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계획이 떠오르는 즉시 따를 것이다. 두 번째, 원하는 액수가 보일 때까지 이 선언문을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반복해서 읊는다. 세 번째, 이 선언문을 밤낮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질 때까지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읊는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고 애를 쓰던 말든 계속 활동하고 있다. 두려움이나 가난 같은 온갖 부정적인 사고 자극을 다스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넣지 않으면 이것들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잠재의식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어떠한 열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운 대가로 들어온 생각들이 잠재의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모두 끊임없이 잠재의식으로 유입된다. 이런 생각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 자신의 잠재의식, 다른 사람들의 잠재의식, 무한지성에서 온 것이다. 매일 온갖 종류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일부는 부정적이고 일부는 긍정적이다. 지금 당장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긍정적인 열망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빗장을 푸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된다. 더 나아가 그 문을 완전히 다스리고 원치 않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책에서는 부에 이르는 13가지 원칙을 언급합니다. 열망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암시, 전문 지식, 상상력, 체계적인 계획, 결단력, 끈기, 조력 집단의 힘, 성 에너지, 잠재의식, 뇌, 그리고 마지막 육감의 원칙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힐이 육감의 원칙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며 13가지의 성공 원칙 중에 최고봉이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육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 책을 낭독해드렸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었는데요. 뇌세포 구조 어디엔가 흔히 육감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기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 사고를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수신기와도 같고 이런 번뜩임을 영감이라고도 또는 창조적 상상력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업을 하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순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힐 역시 이 육감을 통해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런 육감의 도움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을 쓰게 될 것이며 이것은 마치 수호천사가 우리의 조력자가 된 기분이거나 기적과도 같이 느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13가지 성공 법칙 중 12가지를 평소 서서히 습득하며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불길한 생각이나 불안감이 더 먼저 찾아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안 좋은 쪽으로 일이 발현되는 경험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먼저 스스로
조금 높은 에너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정적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을 간혹 경험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주파수를 수신하는 육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감은 마음먹은 대로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 책에서 나오는 힐의 원칙들을 받아들이며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한다면 우리 육감이라는 수호천사가 시행착오를 덜 겪는 합리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언급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성공 철학 도서 중에 이 책은 고전 중에 고전이며 또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자신의 한계에 대한 틀을 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